한미군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돌입합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야파에 벌리는 핵 선제 공격을 노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한미는 북한이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강화해 훈련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부터 31일까지입니다.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기간에 도발을 감행했었죠. 이번에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한껏 비난하는 성명까지 냈는데요. 표현이 전보다 더 과격합니다. 가뜩이나 북미 간의 설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을 해보죠. 홍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러니까 을지 연습할 때마다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작년에는 그 훈련 이틀째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한 발 쐈고요. SLB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대형 도발이 9월 9일 날 정권 창립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으로서는 2차 핵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5차 핵실험을 거행한 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직후고요. 예.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더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 중에 대공 그 포를 한 발 쏴가지고 우리가 그 보복 사격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북한이 또 도발할 가능성이 이제 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사실 이제 봄에 3, 4월에 하는 훈련, 키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하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당초에는 이제 그 항공모함 두 척하고 핵 잠수함 이런 게 오고 그다음에 B-1B 전략 폭격기 같은 게 오리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월초만 해도 예. 지금 보면은 안 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여요. 항공모함은 이미 멀리 있기 때문에 안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B-1B라든지 B-52, B-2 스텔스 전폭기 뭐 이런 것들은 안 올 가능성이 꽤 있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일단 그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굳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계산한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훈련은 이제 지휘소 훈련이라서 예. 워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거거든요. 아하. 전쟁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야외 기동 훈련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략 자산은 안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외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년 같은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도발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항공모함도 안 올 뿐 아니라 예. 그 미군의 그 참가 인원도 예. 작년보다 오히려 7,500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쪽에서는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도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뭐라도 빌미를 잡아가지고 지금 도발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사실상 괌을 포위 사격한다는 건 김정은이가 좀 지나치게 나간 거거든요. 김정은이도 예전에 그 사담 후세인 보면 예. 사담 후세인도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특별사찰 받으라 그랬는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그냥 그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예. 김정은이 거의 그런 수준까지 지난번에 거의 육박했거든요. 사담 후세인 수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재자들이 보면은 미국하고 한껏 그냥 기싸움 할 때는 세계 초강대국하고 기싸움 하다 보면 자기도 마치 그 초강대국 국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우쭐하다가 예.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김정은도 자칫하면은 미국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도발할 가능성이 오히려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에 그 열흘간의 훈련 기간을 만약 무사히 지내고 나면,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지내고 나면 오히려 긴장 상태, 이 직전의 긴장 상태는 풀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달 말까지 훈련하는데 예. 그 다음에는 9월 9일 북한의 정권 창립일인데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9월 10일까지 도발 안 하면 진짜로 9월 중순에는 오히려 어느새 그냥 남북 간의 대화는 북미 간의 대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북한이 참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홍 박사님, 네. 지난주 말쯤에 미국 분위기가 묘했어요. 뭐냐면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백악관 사람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깜짝 놀랐거든요. 백악관은 뭐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 말 부인했습니다만, 그리고 배너는 결국 이틀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만, 이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스티브 배너는 사실 어떤 정치인도 아닌데 언론인 출신인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영향력을 끼친 거는 그 인종 차별 뭐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주한미군 철수도 얘기했지만 사실 군사 옵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그게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제 경질이 됐는데. 군사 옵션은 없단 말은 그러니까 군사 공격, 물리적 타격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실제 없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없어도.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실제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 공격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과도하게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철수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해방 이후에 미 군정 철수 미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미군이 다 철수한 이후에 예. 또 4차례나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했었고 얘기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9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2000년까지는 주한미군은 전원 철수한다는 것이 이제 확정됐었다가 예. 1차 북핵위가 나서 이제 무산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워낙 상황이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예.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하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지금 군사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군 출신자들이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배넌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미국의 주류가 된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요번 을지훈련하는데 예. 미국의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예. 이 사람이 전쟁이 나면 증원군을 파견하고 주한미군의 상급부대 사령관이고요. 예. 그다음에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B1B, B2, B52 전략 폭격기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뮤엘 그리버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 청장도 이번 주에 오는데 이 세 사람이 한 명만 와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왔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합참의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티브 배넌 혼자 생각이었고 약간의 말실수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별로 의미 안 그렇죠. 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군은 항상 과거에 한 60년 동안 보면 4번이나 철수하려고 했고 실행하려고 하기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도 안보 전략을 짜야 된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 중반까지 뭐 분노와 화염 발언이 트럼프 쪽에서 나오고 북한 괌 타격한다고 하고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국민들 불안해하고 온 세계가 주목하고 했는데 이번 을지 프리덤 훈련 기간 열흘 지나고 아까 9월 9일 말씀하셨어요. 9월 9일까지 별일 없이 지나가면 긴장 국면 풀리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대화의 장까지도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좀 무리입니까?
저는 충분히 대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북한이 한 3주 동안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볼 땐 좀 너무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자칫 정말 김정은이 괌에 대해서 실제로 기지를 겨냥해서 쏘는 건 아니지만 주변이라도 30-40km 해안에 바다에다 쏜다고 하지만 미국 영토기 때문에 거기다 대해서 쏘는 거는 실제로 미국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강력하게 김정은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북한은 정말 파멸을 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그 경각심을 김정은이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경우를 생각하라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사담 후세인을 김정은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도 지금 바보 직전에서 멈춘 상태인데 다시 한번 나가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현익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